실제적으로 미 행정부가 반도체 지원에 대해서 금전적인 지원을 해준다고 공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는 관점은 투자 규모입니다.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한 때지 않나 보겠습니다. 이제 하창봉 대표님과 함께 그 현재 주식시장 상황을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일단 우리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대만 증시의 폭락인 것 같아요. 왜 대만 증시가 이렇게 폭락을 하지? 그리고 또 대만 증시가 폭락하는데 왜 우리가 같이 따라가야 되지? 이게 요즘 투자자들의 가장 큰 불만일 것 같아요. 바쁩니다, 주식하기가. 아침에 일어나면 미국 증시가 올랐는지 봐야 되고, 또 8시 한 4, 50분 되게 되면 또 나스닥 선물 움직이는 거 봐야 되고. 그러고 나면 편안하게 우리 주식 했었거든요. 그리고 한 10시 전후만 넘어갔을 때 이제 중국 증시가 보통 10시 한 25분 정도부터 열리니까, 뭐 10시에 열리는 홍콩까지는 안 봐도, 이게 보면 하루 정시가 우리 9시부터 3시 반까지 뭐 시간에까지, 뭐 시간에는 좀 차치하고요. 그렇죠. 또 6시간 반인데 사실은 아침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정도면 매수 매도를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중국 측의 변동성도 좀 커졌고, 말씀하신 대로 대만 증시가 또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뭐 장이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 8만 전자에 걸쳐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흐름이 안 좋은데, 뭐 아까 문의 주신 아주 대표적인 거, 왜 대만을 봐야 되냐? 비슷해요. 한국 증시가 코스피 시가총액 1위, 2위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죠. 네, 그렇죠. 대만도 IT 비중이 높습니다.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TSMC라든지 UMC라든지, 그러니까 한국과 대만은 그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정시에 그 차지하는 그 형님들의 그 성향 자체가 IT 비중이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워낙 또 삼성전자의 변동성과 외국인 매도의 변동성이 동행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대만 자체 지수도 보게 되는 상황이지 않나. 일단 그리 보겠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라는 어떤 매개체, 요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연동성이 좀 깊어지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근데 이제 대만의 TSMC, TSMC가 그렇게 되면 후방 업체들도 같이 따라가겠죠. 네. 미국의 투자를 엄청 확대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 또 뭐죠? 과잉 공급,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또 불거지진 않을까, 이걸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가본 적은 없는 회사예요. 제가 대만을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는데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뭐 꼭 가보지 않아도 이제 워낙, 왜냐면 한국에 대표적인 기업이 있으면 또 한국의 그 기업보다 조금 잘난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경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듣던, 가보진 않았지만 물론 다녀오신 분도 있을 것 같은 한데요. TSMC라는 회사가 어느 정도냐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절반을 TSMC가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요. 우주 글로벌하게 봤을 때. 여기에 TSMC 있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살을 걸고 있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업적 중에 하나가 삼바에 삽을 푼 거, 송도에,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라는 것 자체를 삼성이 투자한 거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돌아가신 아버지 이건희 회장님이 업적 랜더 쪽을 키워서 나는 메모리보다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먹거리가 바로 파운드리, 비메모리 반도체니까 3세 경영 입장에서 나는 뭔가 반도체에서 업적을 남긴다면 나는 파운드리 하겠다. 그게 바로 이재용 부회장의 131조 원의 파운드리 투자잖아요. 반도체 투자인데 지금 생각보다 사실은 삼성도 삼성인데 대만이 너무 투자를 빨리 치고 하려고 해요. 어저께 나온 내용을 보니까 대만도 삼성도 지금 아시겠지만은 지난주에 K 배터리 510조 나올 때 그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택에 50조 투자하고 미국에다가 어딘지를 아직 구체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20조 원 정도 투자하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어느 정도 언론이 나온다고 삼성도 릴리스를 했으니까. 근데 대만이 여기서 조금 더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조금 더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금액하고 도대체 어디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머리 아픈 자료를 하나 봐야 될 것 같아요.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제가 또 설명을 잘 드리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쉽게 좀 부탁합니다. 이게 SK증권에서 자료를 한번 볼까요? 2010년도 11월 달에 나온 자료인데요. 아니 무슨 뭐 레고도 아니고 블룩블룩하죠. 제가 마우스를 좀 핸들링을 해드리죠. 맨 위에 있는 게 바로 TSMC 로고입니다. CI가 이렇게 생겼어요. 인텔은 많이 봤고요. 인텔은 우리가 반도체 비머리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가 파운드리 시장을 이야기하게 되면 바로 대만의 TMC,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밑에 있는 UMC, 그다음에 중국의 SMIC 이렇게 나오는데, 이 SMIC는 아시겠지만 기술력에서 벌써 14나노, 지금부터 좀 잘 보셔야 되는데 갑자기 산수 시간이 됐네요. 21년도를 좀 주목을 해주시죠. 녹색이 있는데 여기 ONM이 있습니다. 이게 5나노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노라는 거는 10억 분의 1의 어떤 그 수치를 말하는데,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미세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 40나노였는데 불과 10년 동안에 40나노급의 그 반도체 미세화 공정이 어느새 5나노까지 왔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과연 3나노 보라색까지 가느냐가 관건이거든요. 네. 지금도 사실은 이게 국내 정권사 자르다 보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약간 삼성의 후한 자리를 준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밑에 인텔, UMC, SMIC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 이쪽은 아직도 10나노까지도 못 왔어요. 그러니까 요건 제끼고 바로 TSMC와 삼성의 파운드리 시장의 어떤 파워와 기술력을 보게 되는데, 지금 보면 막대 그래프를 이미지가 한국 사람이 그리다 보니까 조금 잘 그렸는데, 제가 조금 깊게 들어가 보면 TSMC가 삼성보다 앞서 있습니다. 나노 쪽에. 근데 지금 미국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오른쪽이에요. 2024년도에 보라색 3나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이제 원래대로 올게요. 너무 많이 보면 눈 아파요. 이 대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대만이 똑같아요. 진짜 알짜 기라는 외국에 짓고 싶겠습니까? 한국에 짓고 싶겠습니까? 우리 한국이라면, 삼성전자라면. 아무래도 이제 자기 나라에 짓는 게 안전하죠. 맞습니다. 기술 유출. 유출 제일 때문에. 무서운 게 IT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대만도 어떤 이야기, 대만 TSMC도 들러온 이야기 보면 원래는 3나노급은 대만에다가 하려고 했어요. 계속 우리 정설을 하는 것 자체를. 그런데 지금 어제 이제 보도 나온 내용 뭐냐면 이 3나노까지도 미국에 지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봤더니 지금 나왔던 이야기가 대략 250억 불. 이게 또 달러로 이야기하면 머리 아픕니다. 제가 그냥 우리나라 환율로 한 1110원 정도로 환산해서 말씀드리면, 삼성이 지금 대략 170억 달러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뭐 1120원 정도 환산하면 퉁쳐서 20조 원. 근데 여기서 지금 대만이 나오는 이야기가 대략 250억 달러니까 삼성보다 80억 달러가 더 들어갑니다. 그럼 숫자로 놓고 보면은 삼성보다는 한 8조 정도를 더 투자하는 거죠. 자, 투자금이 일단 TSMC가 크다. 네. 이게 좀 부담이 되는 거죠, 일단은. 일단 많이 크게 한다니까. 그렇죠. 양이 일단 많아지는 거죠. 양이 일단 많아지는 규모가 거예요. 커지니까. 확정은 아니지만 계속 거론되는 것 자체는 삼성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댓글창의 의견도 있어요. 같은 5나노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수율이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TSMC에 비해서 한국의 5나노급에서 수율이 좀 안 좋은가요? 그거까지는 제가 좀 체크를 못 해본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이야기가 댓글창에 잠깐 왜냐하면 나와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 5나노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지금 나오는 것 자체 거의 7나노 정도는 수율이 어느 정도 잘 나온다는 알고 있는데, 삼성도 그렇고 대만도 제가 알기로는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5나노급이 뭐 수율로 이야기할 때 수율 80%까지 넘어가는 그 정도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쨌건 자기네가 미국에다 이렇게 투자한다고 했을 때 이게 좀 역대급이거나 네. 뭐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야 될 텐데, 이게 좀 김 빠지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TSMC가 자기네보다 더 많이 투자한다는 게 미국에. 근데 이제 뭐 TSMC도 이게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에요. 확정은 아까 제가 아니고. 말씀, 이렇게 모든 게 지금 보면 이제 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특히나 IT 같은 게 금액이 몇 조가 10조 이상이 늘게 되면 모두의 관심입니다. 이거는 뭐 단순하게 삼성전자 주주, TSMC 주주도 마찬가지고, 뭐 대만이라든지 미국의 또는 뭐 한국의 어떤 정치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대체 27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게 돼 지금 애리조나 쪽에 TSMC가 대략 한 120억 불 정도, 13조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여기에 공장 하나를 짓는데 여기다 플러스 한 4개 정도를 더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지금 TSMC의 공격적인 미국 투자의 방향성인데, 왜 그러면 대만의 TSMC가 갑자기 말을 바꾸지? 말을 바꾼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럴까를 잠깐 생각해 봤더니 똑같아요. 대만도 실제적으로 보면 문제가 좀 많은 게, 대만이 지금 TSMC가 이번 주에도 정전이 났어요. 참, 거기도 난감하네요. 사고가 다. 근데 터지고. 이번 주만 난 게 아니라 사실은 2000년 2월 달인가도 또 잠깐 났습니다. 반도체가 제일 무서운 게 정전이 나는 순간 피해 보상액을
예측할 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 공정이 스톱되는 거니까 다. 네, 되게 미세한 공정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기계라면 정전이 나도 잠깐 껐다가 다시 켜면 되는데 반도체는 사실 그렇지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만도 일단 인프라 쪽이 좀 부족한 게 있고 또 하나가 이건 약간 정치적인 이야기인데 중국이 계속 대만을 쪼옵니다. 예, 하나의 중국. 예, 그게 이제 연장선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있고 여기에 이제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대만 입장에서도 중국과는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상태에서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보다는 그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플러스 알파 뭐 이슈에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말씀드렸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가지고 애들 줄 세우게 하는 것 같단 말이죠. 자, 그런 입장에서는 좋든 싫든 간에 어느 정도 미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게 나쁘지가 않고 또 하나 이야기 있는 게 왜 그러면 삼성도 그렇고 바이든 대만도 그렇고 미국 투자를 계속하지? 우리가 왜 뭐 1, 2천억도 아니고 조 단위 투자예요. 그렇죠. 그걸 수십조 단위인데. 그거 단순하게 뭐 중국과의 관계, 뭐 정전 과연 그것 때문에 미국에 투자를 할까요?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 바이든이 뭐 100년 살 건 아니잖아요.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왜 그러냐면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직접적으로 어떤 반도체 대기업들한테 긴장할 수 있는 멘트를 하나 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500억 달러 투자할게. 5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뭐 또 계산 60조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미 행정부가 반도체 지원에 대해서 금전적인 지원을 해준다고 공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느 쪽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내가 내 돈 갖고 20조에서 공장을 지어도 미 정부가 또 어느 정도의 인적, 물적, 금융적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 500억 달러가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임금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미국 내에 있는 공장들에게. 그렇죠. 또 그리고 미국은 아시겠습니다만 마이크론도 빼고 나면 사실 제대로 된 반도체가 좀 없어요. 웨스턴 디지털 이런 쪽은 거의 뭐 매각한다고 그렇죠. 그러고 미국은 인텔이나 퀄컴이나 이런 것은 대부분이 팹리스 업체가 많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팹리스 업체가 IDM 업체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제조사가 들어오게 되면 고용이 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명수가 다른 거죠. 팹리스는 말 그대로 도면을 그리면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인적 고용이 생각보다 조금 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도체 생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인적인 고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결정적으로 꼭 먹고 알먹고가 되는 거고 여기에 또 하나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의 20%가 아메리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시장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이 뭐 4차 산업혁명이 조금 더 바이든의 정책과 매칭을 시켜버리면 그게 그린 뉴딜과 뉴 인프라거든요. 그럼 결정적으로 투자해서 거기서 미국에서 소비가 된다면 이거는 해볼만 하다는 장사기 때문에 삼성도 그렇고 TSMC도 그러고 겉으로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사업적으로도 나쁜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어쨌건 이제 이렇게 투자한다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다 나와 있고 네. 다 이제 이렇게 발표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타이밍이 네. 그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그 백악관 회의 네. 거기 이후에 할 것이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할 것이냐 이게 또 그 어떤 관심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재용 부회장이 원래 이런 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안에 있으니까 결정을 못할 것 같고 삼성이 아마 윤 부사장님이 가시죠? 예, 제가 그 좀 이따 얘기 말씀드릴까요? 네, 같이 가시는 것 중에. 근데 말은 많아요. 뭐 똑같이 언론에 나온 대로 21일 날 미국 현지 시간으로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 전에 한 2박 3일 일정 정도로 알고 있는데 빨리 가기 전에 투자안을 발표하게 되면 일각에서는 방미 선물이라고 그러고 선물 들고 워싱턴 갔다 그럴 거고. 그렇죠. 그리고 만남 이후에 삼성전자가 발표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정상회담의 성과물이라 그럴 거고. 근데 이건 또 하나가 과연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의 어떤 정치와 경제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꼭 그거 가지고 조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율할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투자 관점에서만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과연 그러면 전에 하는 게 좋을까 후회하는 게 좋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후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러한 것들이 왔을 때 결국은 이제 반도체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죠. 특히 네. 반도체 소부장들 여기가 이제 계속 장비를 납품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삼성전자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뉴스가 나왔을 때 공식적으로 딱 인정이 됐을 때 이게 매도의 시점이냐 매수의 시점이냐 이게 이제 조금 투자자들은 헷갈릴 것 같아요. 왜냐면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 말이 원래 맞아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실적 시장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하는 발표를 확정을 하게 되면 이는 삼성전자 주가에는 일단 긍정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를 확대한다는 거는 삼성도 현금이 지금 모든 기업들이 많아요. 삼성이 물론 상속세 문제 있는 그건 별개의 문제고 100조 이상의 현금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관점에서 실제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호재가 맞는 거고 가장 우리 투자하고 계신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전후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전에 하든 후에 하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첫 번째 이벤트가 아니고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두 번째 반도체에 대한 오너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꾸 한미 정상회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방미 선물이냐 회담 선물의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2월 달인가 바이든 대통령이 한번 전 세계 반도체 수장들과 온라인으로 반도체 대책 회의를 한 게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일환으로 삼성전자도 같이 가는 거거든요. 하이닉스도 같이 가는 거고. 자, 그런 관점인데 중요하게 보는 관점은 투자 규모입니다. 투자 규모와 그 다음에 투자를 확정하는 지금 아까 말했지만은 대만의 TSMC는 애리조나 어느 지명이 구체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삼성전자는 과연 작년에 추웠던 텍사스 오스틴 공장일지 오스틴 공장을 정설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새로운 지역에 늘릴 것지는 그것도 발표가 안 났잖아요. 그렇죠. 뉴욕주에서도 오퍼가 좀 들어왔다 얘기도 있었고. 뭐 뉴욕은 할 것 같지 않고.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제 생각은 오스틴 그냥 거기에 정설을 넣을 것 같은데 왜냐면 또 공장을 너무 멀리 떨어 놓으면 이게 또 효율성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물어보신 거 투자 확정 아닌 삼성전자 주가 관점에서 어떤 뭐 호재냐 악재냐 일단 호재고요. 주가가 떨어질까 상승할까 이미 떨어졌는데 뭐 하락할 게 뭐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상황이 어쨌든 뭐 말씀하신 대로 이 투자하는 게 메모리 쪽이 아닌 비메모리, 파운드리 이쪽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 파운드리에서의 어떤 TSMC와 버금가는 어떤 기업이 되었을 때 이 삼성전자 밸류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네, 얘기가 그렇죠. 이제 정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투자는 삼성전자에게는 기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벌어지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투자의 아이디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오늘의 부재가 역시나 아쉽구나. 가끔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좀 정치를 비꼬시는 분들은 뭐 이재용 부회장이 뭐 잠깐 경영을 안 하셔도 주가는 잘 간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상황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제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많은 기업들이 국가나 정책에서 이렇게 푸시를 해줄 때 밀어줄 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정부에서 그렇죠. 대놓고 대기업에 대해서 세제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걸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호시질은 안 합니다. 세금 걷어갈 생각 많이 하지. 근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그게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경제를 살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름대로 리액션을 해주거든요. 여기에 이제 오늘 부재라는 것도 전 크다고 봐요. 크다고 보고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삼성은 지금 사실 현재의 상황은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 현재의 상황은 위기, 오늘 부재 또는 기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경쟁 회사의 어떤 정설 가능성 모든 게 그다음 미국이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게 되면 거꾸로 삼성과 하이닉스와 대만 업체들까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모든 게 복합적으로 위기인데 이 위기를 난치할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가 오너가 있어야 된다. 오너야 안에서 투자할 수 있는데 일단은 오너분이 금방 8.15 특사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건 차치하고 일단은 옥중에 있더라도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한 때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기업들 입장에서는 손해볼 일을 미리 계획하고 하진 않으니까 승률이 높을 때 뭔가 투자를 하고 그 앞에 뭔가 네. 매출이 보일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혹은 뭐 클라우드 시장이 커지면서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니까 네. 이러한 어떤 뭐 TSMC와 삼성전자의 증설이 엄청난 어떤 그 공급 과잉 현상 이런 것을 만들 것이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네. 이게 서로 약간 반도체는 약간 서로 이렇게 이제 살아남은 지금 현재 업체들끼리 보면은 짜고 치는 어떤 그런 판 같아가지고 실제적으로 반도체를 전 세계적으로 수요는 많은데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도체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손 한에 다 들어가니까 손 하나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견제도 좀 많고 그러니까 뛰는 건 딴 거 없어요. 신산업은 설비 투자의 규모를 누가 빨리 많이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걸 좀 보고 싶으면 좋고 그래서 아까 뭐 계속적으로 제가 같은 말씀을 좀 몇 번 여러 번 드렸는데 삼성전자 우리 투자가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가 투자 어쨌든 간에 평택이든 미국이든 뭐 금액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주가에는 좀 좋다. 그리고 투자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뭔가 좀 부족하다. 그걸 보는 게 사실은 낸드 가격,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낸드 가격 체크하고 이런 것보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하긴 뭐 전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오스틴 공장이 됐든 뭐가 됐든 계속 이 발표를 늦추는 거는 더 세제 혜택이 됐든 뭐가 됐든 미국으로부터 더 받아내기 위한 네, 협상의 아마 과정일 것이다. 지연은 곧 협상이겠죠. 네. 네. 하여튼 뭐 어쨌건 삼성전자로서는 이 글로벌리 필요한 이 시점에서 전략적으로 잘 자신의 그 뭐라 그러죠? 그 이익을 잘 챙기면서 네. 뭔가 마무리를 짓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일단 가져봅니다.